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티트 류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7 레지스턴스 캘큘레이션스 해보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를 앞에서 했었거든요. 3-10에서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구하는 거 했었어요. 그때 특징이 이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가 전압이 몇이 걸려있건 간에 그 캐패시터 구조적으로 이미 결정되는 값이라고 했었죠. 레지스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In section 310, we discussed the procedure for finding the capacitance between two conductors separated by a dielectric medium. These conductors may be of arbitrary shapes, as was shown in figure 327, which is reproduced here as figure 5.7. In terms of electric field quantities, the basic formula for capacitance can be written as 그림 3-27 다시 한번 가볼게요. 5-7도 나오긴 하는데 똑같겠네요. 네, Q-Q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런 컨덕터 하나랑 이런 컨덕터 하나 이렇게 이제 컨덕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이런 구조물에서 캐패시턴스를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컨덕터에다가 볼티지를 딱 가하면은 한쪽에는 플러스 Q, 한쪽에는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랑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였죠. 근데 이제 이 Q라는 값이 뭐에 비례했었냐면은 이런 어플라이드 볼티지에 비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례상수를 이렇게 C라고 딱 해가지고 얘를 이제 캐패시턴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3-10으로 가셔가지고 잠깐이라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Q는 CV에서 C가 V분의 Q였으니까 V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다음에 Q도 과수 법칙 사용하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C를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구조적으로 이미 정해지는 거고 이 V나 Q가 몇이 걸리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V를 가정한 다음에 V로부터 2를 구하고 그 2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Q를 구해서 그러면 V를 가정한 다음에 Q를 구했으니까 이 Q에 관한 식에 V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V로 나눠져가지고 C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혹은 반대로 Q랑 마이너스 Q 이렇게 가정한 다음에 그로부터 2 구하고 구한 2 갖다가 적분해가지고 V 구하면은 이 V도 Q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V분의 Q를 딱 쓰면은 C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하는 레지스턴스도 비슷한 방법을 거칩니다. 마저 읽어보면은 네, 이렇게 식이 쓰이는데 where the surface integral in the numerator 분자에 있는 거죠. is carried out over a surface enclosing the positive conductor and the line integral in the denominator is from the negative conductor to the positive conductor. 그래서 이제 하나는 플러스 Q, 하나는 마이너스 Q이기 때문에 이 Q 값의 크기를 찾는 거였거든요. Q 값의 크기니까 플러스 Q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포지티브 컨덕터에서의 서비스 인테그랄 찾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플러스 Q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볼티지의 크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네게티브 컨덕터에서 시작해서 포지티브 컨덕터 쪽으로 적분을 해주면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저 읽어보시면은 when the dielectric medium is lossy 다이렉트릭이 로시다, 미디엄이 로시다 이런 말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었죠. 이 로시 다이렉트릭에 관한 거는 좀 더 정확한 그런 설명 이런 거는 전자기파에서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컨덕티비티가 0이 아니다. 컨덕티비티가 작긴 한데 0이 아니다. 그래서 when the dielectric medium is lossy, a current will flow from the positive to the negative conductor and a current density field will be established in the medium. 그래서 방금 봤던 그 그림 여기로 보시면은 이제 이 컨덕터 둘 사이가 여기가 lossy dielectric 한마디로 컨덕티비티가 작긴 하지만 0은 아니다. 컨덕티비티가 0은 아니면은 한마디로 양수면은 이렇게 앰프가 있을 때 여기 전기장이 생기고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 전류가 이 전도 전류식 컨덕션 커런트 식으로 오메 법칙에 의해서 J는 시그마 E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로픽 등방성 물질인 경우에는 등방성 매질인 경우에는 등방성이란 말 자체가 이 J랑 E가 같은 방향이다. 한마디로 이 시그마가 어떤 텐서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숫자로 주어진다. 이소트로픽이다. 그러면은 J랑 E랑 같은 방향이었죠.
레지스턴스는 V는 IR 식에 의해서 I분의 V로 정의가 되고요. I 같은 경우에는 커런트 덴서티의 서피스 인테그랄로 주어지죠. 그 다음에 볼티지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 인텐서티에다가 라인 인테그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로시 미디어에서 컨덕션 커런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 J가 시그마 곱하기 2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식을 통해서 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식을 보면은 제가 이걸 한번 복사해가지고 가져와 볼게요. 이 두 식을 한번 보시면요. 이 R이랑 C를 한번 곱해볼까요? R이랑 C랑 딱 곱해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랑 여기를 보시면요. 이 C 구하는 식의 분모랑 R 구하는 식의 분자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엡실론이랑 시그마가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만약에 상수다, 호모지니어스 해서 상수로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럼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엡실론이랑 시그마가 밖으로 나오면은 그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시그마분의 엡실론만 딱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RC는 시그마분의 엡실론이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호모지니어스 할 때 얘기죠. 이 엡실론이랑 시그마가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는 분자에 그대로 있는데 R 대신에 G분의 1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별거 없어요. G는 컨덕턴스라고 그냥 R분의 1이랑 똑같습니다. 뭐 특이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이제 호모지니어스일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Equation 581 holds if epsilon and sigma of the medium have the same space dependency or if the medium is homogeneous. 그래서 이제 미디엄이 호모지니어스 하면은 그 말 자체가 same space dependency를 갖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더라도 엡실론이랑 시그마가 same space dependency를 가지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요거랑 요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지금 R 구할 때 분모에 있는 식이고, 그러니까 분모니까 밑에 이렇게 써주고 분자에 있는 엡실론 E 이렇게 써주면은 지금 이건 이제 어떤 넓이, 이 S라는 넓이에 대한 적분인데 지금 넓이는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넓이를 일단 이 적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뭐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이런 넓이 구할 때 이렇게 리만 썸 이용해서 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넓이 구할 때도 넓이에 대한 이 적분은 서피스 인테그랄 할 때도 이렇게 매우 조그만한 여러 개로 나눠서 생각하면은 무한히 많은 인테그랄로 한번 쪼개볼까요? 인테그랄 1번부터 엡실론 2 ds 플러스 인테그랄 2번, 인테그랄 3번 쭉쭉쭉 해가지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개수, 무한은 아니고 매우 많다고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넓이를 이렇게 쪼갠 거거든요. 1번부터 3번까지. 마치 이제 이 뭐 가우스 법칙이나 이런 거 할 때 윗면, 아랫면, 옆면 나눠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넓이를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쫙 나눠주면은 그 나눈 양상에 맞게 여기도 이제 같은 넓이니까 똑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거는 매우 이제 작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작은 구간에서는 이 엡실론이랑 시그마가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일정하다고. 그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same space dependency를 갖는다는 얘기는 엡실론 값이 여기서는 1, 여기서는 2, 여기서는 1, 여기서는 2, 여기서는 3, 여기서는 4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해도 이런 위치에 따라서 같은 값들을 같은 방식으로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도 같은 방식으로 변합니다. 그게 이제 same space dependency를 갖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이제 얘가 호모지니어스나 상수인 것처럼 밖으로 나와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스페이스 디펜던스를 가지니까. 그럼 이제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나머지 2 곱하기 ds, 2 곱하기 ds 이 부분만 이제 약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론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고 same dependency, 스페이스 디펜던스를 가져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이 만약에 내가 R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나 엡실론 알고 있으면은 C 굳이 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혹은 반대로 C를 알고 있다, 이거 두 개도 알고 있다, 그러면은 R을 구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제 5-5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는 문제거든요. 예제 5-5를 한번 풀어볼게요. Find the leakage resistance per unit length A between the inner and outer conductors of coaxial cable that has an inner conductor of radius A, an outer conductor of radius B, inner radius B, and a medium with conductivity sigma
and B of a parallel wire transmission line consisting of wires of radius A separated by a distance d in a medium with conductivity sigma. 문제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제 설명은 되게 익숙하죠. 코엑시얼 케이블인데 이널 컨덕터와 아우럴 컨덕터로 이루어져 있고 이널 컨덕터는 반지름이 A, 그다음에 아우럴 컨덕터의 이널 레디우스 반지름은 B, 그다음 그 사이는 시그마. 로스 미디엄이니까 이게 0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 A번에 맞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코엑시얼 케이블이니까 이너 컨덕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고요. 로시 다이렉트릭 물질이겠죠. 그게 있고 여기에 아우럴 컨덕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컨덕터 표시하면은 이렇게 빗금 치면은 이렇게 컨덕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반지름이 문제에서는 이널 컨덕터 오브 레디우스 A니까 여기 반지름이 A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우터 컨덕터의 이널 레디우스 이만큼이 B란 얘기죠. 여기 이 로시 다이렉트릭 미디엄이 이게 시그마고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엑시얼 케이블이니까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겠죠.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A번 리퀴지 레지스턴스 per unit length. 사실 이게 이런 구조 갖고 있으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는 이렇게 절연체로 딱 넣어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여기가 로시 다이렉트릭 미디엄이어가지고 원치 않게도 이 컨덕티비티 값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진 않지만 0이 아닌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누설 전류가 이렇게 생겨요. 만약에 안쪽이 볼티지가 높고 바깥쪽이 볼티지가 낮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는 전류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저항값에 단위 길이당 유닛 랭스당 리퀴지 레지스턴스 노설 저항을 한번 찾아라. 그러면은 뭐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요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면은요. 예전에 예제 3-18 한번 직접 가볼까요? 예제 3-18이면은 네, 이 그림이거든요. 제가 방금 그린 거랑 좀 비슷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 determine the capacitance of this capacitor. 캐패시터 길이가 L일 때 그때 캐패시터 구했을 때 네,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지금 이거는 길이가 L일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캐패시터는 마치 이게 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얼마큼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길이에 비례합니다. 캐패시턴스가. 그렇다는 얘기는 길이가 L일 때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단위 길이당 캐패시턴스는 이 L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L분의 C겠죠. 그러면은 단위 길이당 캐패시턴스는 ln a분의 2파이 엡실론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걸 한번 복사해서 가져가 볼게요. C를 딱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R 곱하기 C는 시그마분의 엡실론이거든요. 그러니까 R을 구할 수 있죠. R은 시그마분의 엡실론 곱하기 C분의 1이니까 시그마분의 엡실론 곱하기 2파이 엡실론 분의 ln a분의 b 딱 해주면은 2파이 시그마분의 ln b 나누기 a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리퀴지 레지스턴스 per unit length 이렇게 구해졌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컨덕턴스 per unit length는 그냥 역수 취하면 되죠. 컨덕턴스랑 레지스턴스는 그냥 서로 역수 관계니까. 그다음에 B번도 마찬가지예요. B번 여기 보시면은 of a parallel wire transmission line consisting of wire of radius A separated by a distance d in a medium with conductivity sigma.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반지름이 A고 디스턴스 대문자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요거 각각 반지름이 이렇게 A가 되고 기다란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요 거리가 D란 얘기죠. 이게 맞나요? 한번 예전 걸로 한번 가볼게요. 예제 4-4 네 이제 요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패러럴한 컨덕팅 와이어인데 반지름이 A고 두 중심 사이가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캐패시턴스 값이 몇이었냐면은 이렇게 주어졌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뭘 구하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determine the capacitance per unit length. 이미 이제 per unit length니까 그냥 이거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거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역함수 이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이 C 값이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R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R은 다시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C분의 1 역수 딱 이렇게 취해주고 시그마분의 엡실론 딱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시그마분의 엡실론 곱하기 C분의 1 딱 해주면은 네, 이거 이제 역수 취하면서 네,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는 이 ln 형식으로 써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덕턴스 per 유닛 랭스는 그냥 역수 취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 문제에서 여기서는 리퀴지 레지스턴스 per 유닛 랭스 구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길이가 L이다. 어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L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L이다. 대문자 L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결과 단위 길이당 저항,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 길이당 저항 이렇게 나왔는데, 길이가 L이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L 곱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단위 길이당 per unit length, 여기다가 단위 길이당 저항이니까 L 딱 곱하면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It must be emphasized here that the resistance between the conductors for a length L, 그냥 소문자 이러네요, of the coaxial cable is R over L over R1, L 곱하기 L times R1. 마찬가지로 resistance per leakage resistance over length L over parallel wire transmission line도 이렇게 곱해주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전류가 흐르고, 길이가 L이면은 L인 선을 쭉 따라서 쭉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식이 이렇게 I분의 V인데, V가 같다면은 이 I는 결국에는 J에다가 DS 이렇게 적분한 거잖아요. 근데 J가 다 이제 일정할 테니까 이런 길이 위치에 따라서 상관없이 J가 일정할 테니까 결국에는 이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이 전체 넓이 S가 S가 넓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이 R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에 반비례합니다. 근데 이거랑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예전에 이런 식이 있었죠. 이렇게 원기둥으로 돼 있는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를 때 여기랑 여기 양 끝단의 저항이 시그마분의 1에다가 S분의 L이었죠. 이때는 이 길이에 비례하는데, 지금은 이런 여기랑 여기 사이의 저항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안쪽 컨덕터랑 바깥쪽 컨덕터 사이의 저항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길이에 반비례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m일 때 저항이 1옴이에요. 1m일 때 저항이 1옴. 그럼 반비례하면은 100m일 때는 100분의 1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안 되는 거죠.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패러럴 와이어 트랜스미션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이 R이랑 C랑 곱했을 때 항상 이렇게 같은 구조에 의해서 R이랑 C를 각각 구하면은 두 개 곱한값이 시그마분의 에필론인데, 아까 이 C 구할 때는 이 길이가 길면은 그만큼 전하를 더 많이 저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C 값은 길이가 길면 이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C는 L에 비례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C는 시그마분의 엡실론, 그 다음에 R분의 1이니까 C 단위 길이당 캐패시턴스 구할 때는 L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저항 구할 때는 L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저항 구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길이에 대한 저항 구할 때는 오히려 길이로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얘는 길이로 곱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혹은 뭔가 착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흥미로운 어떤 얘기가 또 나왔냐면은, In certain situation, electrostatic and static current problems are not exactly analogous, even when the geometrical configurations are the same. 왜 그러냐면은 엘렉트로스태틱 상황이랑 스테디 커런트 상황에서 뭔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엘렉트로스태틱 문제가 어려울 때 스테디 커런트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This is because current flow can be confined strictly within a conductor which has a very large sigma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surrounding medium. 그래서 이 전류는 컨덕터 안에서 스트릭하게 흐를 수가 있어요.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특히 이제 서라운딩 미디엄, 예를 들어서 전선이랑 피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피복이 이렇게 있겠죠. 피복이. 그럼 이 피복에 비해서 이 컨덕티비티가, 전선의 컨덕티비티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very large sigma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surrounding medium,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는 이 컨덕터에 거의 다 흐릅니다. 피복으로는 거의 이제 안 흐른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whereas electric flux usually cannot be contained within a dielectric slab of finite dimensions. The range of the dielectric constant of available material is very limited. 예전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컨덕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인슐레이터랑 컨덕터랑 차이가 막 몇 조배, 뭐 10에 10몇 승 이렇게 차이 나는데, 다이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릭 컨스턴트가 아무리 커봤자 뭐 한 300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서라운딩 미디엄이랑 이
컨덕티비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컨덕터 내부로 전부 다 커런트가 흐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거의 그렇고요. 근데 이 엘렉트릭 플럭스 D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릭 컨스탄트 이거 300짜리도 엄청 큰 케이스죠. 평소에 써봤자 뭐 한 2, 3 큰 거는 뭐 몇십 정도 되겠죠. 이때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and the flux fringing around conductor edge makes the computation of capacitance less accurate. 그래서 컨덕터 엣지 이런 컨덕터 모서리 같은데 통해가지고 플럭스가 약간 이렇게 이제 프린징 이펙트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누설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컨덕션 커런트 식을 이용하면은 뭔가 E랑 J랑 이렇게 비례하니까 호모지니어스인 경우에는 엘렉트로스태틱 문제를 스태틱 커런트 이용하면은 스태틱 커런트 상황에서는 이 커런트 덴서티 이용하면은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 전류 같은 경우에는 매우 스트릭하게 컨덕터 안에서 흐를 수 있는데 반해서 이 D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문제로는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런 RC는 시그마분의 엡실론 요 식 이용하지 않고 이런 과정 통해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은 이제 이 단원이 끝납니다. 레지스턴스 한번 구해보면 이 단원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캐패시턴스 할 때랑 비슷합니다. The procedure for computing the resistance. 그래서 레지스턴스 구하는 과정이 resistance of a piece of conducting material between specified equipotential surface or terminals is as follow.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그 구조에 맞는 적절한 콜리네이트 시스템 정하고요. 뭐 카르테시안이냐, 스페리컬이냐, 실린더리컬이냐 셋 중에 고르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정한 다음에 가정해가지고 E 구하고 E 구한 거 갖다가 J 구해서 I 구하면은 이제 I분의 V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써 있습니다. sum of potential difference V0. 그래서 포텐셜 차이 전압을 이렇게 가정한 다음에 between 컨덕터 터미널 두 개의 컨덕터 터미널에다가 차이를 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덕터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를 구합니다. 뭐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는 한마디로 컨스탄트 컨덕티비티 갖고 있을 때는 라플라스 방정식 구하면 되겠죠. 자, 왜냐면은 일단 이 스테디 커런트이니까 다이버전스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다이버전스 어떤 점에 다이버전스 오브 커런트 덴시티가 0이고 이제 이게 0인데 컨덕션 커런트의 경우에는 이 J가 시그마 곱하기 2로 쓸 수 있죠. 근데 시그마가 이제 이렇게 상수면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이버전스 오브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가 0이고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V니까 이걸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라플라스 스칼라 엘렉트릭 포텐셜에 관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V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식 쓰면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취하면은 이제 E 구할 수 있죠. 뭐 어찌됐든 편한 방법으로 E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E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식을 넣어가지고 시그마 곱해가지고 J로 바꿔주고 적분해줘가지고 I 구한 다음에 I분의 V0 구하면은 R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f the conducting material is inhomogeneous, homogeneous 하지 않으면은 위치에 따라서 그 conductivity 값이 일정하지 않으면은 and if the conductivity is a function of space coordinates, 위치에 따라 다른 함수로 주어지면은 라플라스 이퀘이션 for V does not hold. 왜냐면은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 이렇게 나온 게 이런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다이버전스 오브 J, 다이버전스 오브 커런트 덴시티가 0이다. 근데 커런트 덴시티가 시그마 곱하기 2였는데 이게 지금 위치에 따라 달라지면은 그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위치에 따라 달라지면은 얘가 이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계산하면은 지금 이 다이버전스니까 결국에 스칼라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랑 내적 그레디언트 오브 컨덕티비티 플러스 컨덕티비티 나오고 다이버전스 오브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 그래서 이제 이게 0이고 2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V. 이제 요거를 대입해봤죠.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아니죠. 이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쓸 수가 없습니다.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으면 does not hold, 성립하지 않는다. Can you explain why and indicate how it can be determined under these circumstances? 그래서 뭐 이거 풀면 되겠죠.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더라도 풀기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서 이 V 구한 다음에 이제 요거 미분 방정식 풀어가지고 V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취하면 이제 요거 구할 수가 있죠. 뭐 어찌됐든 이거 딱 구하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마 문제로 안 나오겠죠. When the given geometry is such that J can be determined easily from a total current J, I, we may start the solution by assuming I. 만약에 제 J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 식에서는 이제 요거를 가정한 다음에 그로부터 2를 구하고 2 구한 걸로 J 구해서 I 구했는데 만약에 I 통해 가지고 이 J를 쉽게 구한다. 그러면은 J 구하면은 이제 이거 엡실론 2는 구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2 구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V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정해서 이걸 구하든 이걸 가정해서 이걸 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5-6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Conducting material of uniform thickness H and conductivity sigma has the shape of a quarter of a flat circular washer with inner radius A and outer radius B as shown in figure 5-8. Determine the resistance between the end faces. 여기 보시면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다행히도 그림을 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ircular wash라고 되어 있거든요. circular, flat circular washer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인터넷에 그 워셔를 한번 쳐보세요. 이거 워셔 쳐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이런 구조물에다가 어떤 얇은 판때기를 이렇게 고정시킨다고 해볼게요. 뭐 접착제에 써도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나사를 쓰죠. 이렇게 생긴 이렇게 나사를 써가지고 드라이버를 이렇게 박아줍니다. 딱 박아주죠 이렇게. 근데 이때 그냥 박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박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와셔를 덧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셔 생김새가 그냥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얇고 납작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박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와셔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두께 의미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뭐 약간 이렇게 생겼겠죠. 약간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서큘러 와셔긴 한데 플랫 납작한 서큘러 와셔긴 한데 thickness H, 두께 H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쿼럴이에요. 쿼럴 4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서큘러긴 한데 4분의 1 등분한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있고요. 이때 determine the resistance between the end face. end face가 여기 오라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 레지스턴스 구해라. 그럼 이제 이 물질은 시그마 컨덕티비티가 시그마로 일정하니까 호모지니어스 하죠. 호모지니어스 하면은 라플라스 이퀘이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기 전에 뭐 여기는 0V, 여기는 V0V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 순서에 맞게끔 지금 하는 거예요. 일단 appropriate coordinate system 하면은 지금 뭔가 모양이 cylindrical coordinate 쓰면 편하겠죠. 그래서 cylindrical coordinate 써주고 cylindrical coordinate가 이제 요거 쓰는 거죠. 이제 요 좌표기에 써주고 그다음에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conductor terminal 이제 여기랑 여기 컨덕터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연결되는 점이니까 potential difference 여기는 0V 여기는 V0V 이렇게 걸어주고요. 그다음 라플라스 이퀘이션 구해가지고 electric field intensity 찾아야죠. 라플라스 이퀘이션 이렇게 딱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요 표 아시죠? 라플라스 이퀘이션 스칼라 필드의 라플라스 이퀘이션 맨 밑에 건데 FGH분의 1 딱 써주고 중간에 F분의 GH 딱 들어가죠. 다시 돌아오면은 FGH분의 1 F분의 GH 여기선 지금 V니까 V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죠. 지금 FGH 이게 이제 메트릭 코에피션트인데 요거 두 개는 둘 다 길이니까 둘 다 1이고 얘가 이제 R이죠. 그래서 이때는 G가 R이에요. 그래서 R분의 1 델 R분의 델 그 다음에 다시 R 델 R분의 델 V 플러스 R분의 1 델 파이분의 델 써주고 이번엔 G분의 FH니까 R분의 1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델 파이분의 델 V 딱 써주고 마지막으로 R분의 1 델 G분의 그 다음에 H분의 FG니까 R 이렇게 되고 델 G분의 델 V는 0. 그럼 이제 여기는 R은 다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양변에 R 곱해가지고 어차피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면은 우변이 0이니까 없앨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전부 다 V0 여기는 0V라고 딱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지름에 무관하게 볼티지는 다 똑같겠죠. 여기도 다 V0V 여기도 다 0V 그러면은 이렇게 반지름이랑 무관하겠죠. 여기서나 이런 데에서나 다 똑같겠죠. 이런 데도 똑같고 변하지 않겠죠. 뭐 예상하기로는 이게 만약에 15V 여기 0V 이렇게 하면은 뭐 14, 13, 12, 19, 8, 7, 6, 5, 4, 3, 2, 1,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14V, 13V, 12V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같아, 이 각도만 다 같으면은 반지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다 12V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금 X, Y축인데 이 세로축, G축을 보면은 이게 이제 높이가 H, 두 개가 H인데 높이에 반해서도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반지름에 관해서도 안 변할 테고요. 이것도 0. 그 다음에 G에 대한 변화율도 없겠죠. 이것도 0. 결국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0이다. 그럼 이제 양변 한번 적분해주면은 R분의 1 델 파이분의 델 V는 어떤 상수 A, 그 다음에 이거 R 이렇게 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적분해주면은 여기서 지금 R은 이 적분이랑 이 미분이랑 관계없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네, 이게 0이니까 다시 한번 곱해주면 똑같이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그냥 파이 제곱 파이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게 되겠네요. 이거 적분 한번 해주면은 델 파이분의 델 V는 어떤 상수, 한 번 더 적분해주면은 V는 A 파이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V가 어떤 파이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고 A 파이 플러스 B인데 파이가 0일 때면 여기죠. 이때는 0V. 파이 0 대입하면은 B입니다. 이게 이제 0V니까 B는 0인 거죠. 그 다음에 파이가 2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은 A에다가 2분의 파이 곱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V0V였죠. 여기서 요 값이요. 그러니까 A 구하면은 파이분의 2V0.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은 V파이 함수는 파이분의 2 V0 파이 플러스 0 안 써줄게요. 0이니까 이제 이렇게 구해지고요. 알고 싶은 거는 요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V니까 그레디언트도 찾으면은 요 표 다시 보시면은 그레디언트는 F분의 1 델 U분의 델 T 요 벡터 델 U분의 F분의 1 이렇게 있고 델 U분의 델 T 요 벡터 이렇게 있으니까 맞게 딱 써주면은 F는 1이었죠 아까. 델 R분의 델 V AR 플러스 G분의 1이면은 R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델 파이분의 델 V A 파이 플러스 FG H 중에서 H도 1이죠. 델 G분의 델 V H. 이제 여기다가 딱 마이너스 붙이면은 이게 이제 엘렉트릭 필드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대입을 하면은 일단 반지름에 관한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0이고요. G에 대해서도 0이죠.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1 딱 써주고 파이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냥 파이분의 2V0 파이분의 2V0 그 다음에 A 파이. 그래서 이제 이 필드를 딱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R이 이게 I분의 V였는데 V0 지금 가정했던 거죠. 이렇게 V0 냅두고 그 다음에 분모는 이게 넓이 S에 대해서 JDS. 근데 J가 시그마 E DS. 이제 이런 거니까 이제 이 구한 거 엘렉트릭 필드 구한 거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지금 이 모양이 어떠냐면은 이 모양이 지금 얘는 이제 이런 방향, 이렇게 반시계 방향인데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방향이죠. 그래서 이 필드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마 곱한 다음에 시그마 어차피 상수니까 곱한 다음에 델타 S 해주면은 이제 이 DS 벡터 여기다 대입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은 S 시그마 곱하기 이 필드는 지금 파이분의 요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줄게요. 째가지고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상수는 앞으로 좀 빼줄게요. 마이너스 파이분의 2V0 시그마 이렇게 빼주고 S R분의 A파이. DS 벡터는 뭐냐면은 DS 벡터는 이제 이런 단면이니까 넓이는 약간 이렇게 생겼겠네요. 근데 DS 벡터 DS니까 DS면은 그럼 이렇게 조그만한 어떤 거니까 요 세로 길이는 DG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로 길이는 DR. 그래서 DG DR DG로 이렇게 바꿔주고 방향은 이제 이런 방향이라고 두면은 근데 지금 저희가 이 R 벡터가 이 마이너스 이 엘렉트릭 필드의 인텐시티 이 벡터가 이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방향이 아니라 이런 방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DS도 이 전류 양수 나오려면은 DS도 이런 방향으로 설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파이 방향. 그래서 DS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A 파이 방향 딱 이렇게 내적해주면은 이제 이 마이너스 사라지고 A 파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바뀌고 인테그랄 지금 두 개로 바꿔 써주면은 R 같은 경우에는 안쪽 반지름이 A, 바깥쪽 반지름이 B니까 R은 A부터 B까지
그다음 G는 0부터 H까지 두께가 H니까 이제 요거 해주시면은 파이분의 2V0 시그마 있고 지금 G에 관한 건 없으니까 그냥 H죠 이거. 그다음에 R분의 1이니까 ln 딱 써주면은 ln A분의 B. 그래서 이게 이제 I가 나온 거죠. I. 그럼 이제 R은 I분의 V니까 I는 파이분의 2V0 시그마 H ln B 나누기 A 요거고 그 다음에 V는 V0니까 이렇게 사라지죠. 다시 써주면은 2 시그마 H ln B 나누기 A 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답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은 네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단원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라플라스 방정식 푸는 과정 어렵지 않게 하실 테고요. 한좀 공부하신 좀 되신 분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까 앞에서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J가 토탈 커런트 I로부터 쉽게 구해지면은 그냥 이제 I를 가정한 다음에 J를 바로 구해가지고 J로부터 J는 시그마 E 이용해가지고 E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 구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I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면은 J가 이 반지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J를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쉽지 않다. 그냥 저희가 한 것처럼 이런 방법이 좋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단원이 끝났죠. 다음 시간부터는 6단원 나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